자, 이어서 유선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FOMC의 보스틱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나머지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천연가스와 유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 메스터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예측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후에는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음식물의 혹은 곡식들의 가격을 발표하는 WASD 보고서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이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와 CFTC 원유 투기적 순포주 시간에 대한 예측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이번 주는 뭐 변동성이 높을 만한 스케줄들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어저께 이미 스케줄이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파월 연준위원장이 어저께 기준으로 CBS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60minutes라고 해서 60분 동안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파월이 약 20분간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공을 했는데 사실 저번에 FOMC에서 얘기한 것과 그렇게 많이 달라진 점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분명히 최근 들어서 좋은 데이터가 나왔지만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3월 미팅까지 우리가 충분히 금리 인하를 위한 자신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은 현재 우리가 미국의 지금 자산이 현재 빚을 빌리고 있는 과정이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는 응답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연준위원회에서 나왔던 성명서에 사실 소규모 은행들이나 은행이 원래는 안전하고 탄력적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피스 빌딩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2008년 같은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현재 미국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큰 은행들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분명히 작은 은행들은 몇몇 챌린지가 있으나 현재 그 작은 은행들은 연준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몇몇 은행들이 합병되거나 인수되는 기업들은 있겠지만 분명히 대부분의 은행들은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은행들이 터져나갔던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에 의해서 실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은 Integrity is priceless. 진실성은 그 무엇보다 연준의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사실 저번 주 어제 있었던 일요일날 있었던 파월 연준위원장의 연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의 연설, 그러니까 인터뷰죠, 그러니까 인터뷰죠. 네, 인터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추정 60분인데 이건 추정 60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60minutes에서 네. 가장 헤드라인으로 회자되는 거는 금리 인하 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회자가 되던데 실제로 그 뉘앙스가 많이 강했나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번하고 똑같았는데 이제 네. 그냥 이걸 두 번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썼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조금 더 이거보다 강한 멘트를 쓸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강한 멘트를 쓰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두 번 이상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그냥 여태까지 3월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여태까지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서 좀 놀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수 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네. 자, 에미레이트가 보잉에 경고를 했다. 무슨 경고를 했을까요? 요즘 안 그래도 보잉이 또 737 맥스 기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보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관리 문제가, 엔지니어링 관리 문제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홍역을 겪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안에서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이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에미레이트 항공의 팀 클라크 사장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보잉의 제조 능력이 점차 하락세를 걷고 있고 우리 엔지니어를 보잉에 파견해 생산 라인을 직접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 원래 이런 부분들은 예전 같으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보잉의 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보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요청에 사실 동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잉의 어떤 사달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보잉은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안전 문화를 장착해야 한다. 한치 오차도 없도록 제조 공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미레이트 항공의 최고 경영자 CEO가 이런 문제들을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최후의 통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근데 에미레이트 외에도 다른 항공사도 뭐 이런 움직임 좀 보이고 있나요? 뭐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최근에 비판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본다면 유나이티드 항공도 최근에 한번 비판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보잉의 최대 고객들이 아마 조금 전체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잉을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뭐 이렇게 뭐 인스펙션 이거를 뭐 감시자를 파견을 하는 느낌은 뭐 아직까지는 에미레이트가 처음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자. 오죽 못 예. 믿었으면. 근데 저는 사실 이 보잉 사태를 봤을 때, 네. 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회복하기 힘들다. 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외에 에어버스라는 대안책이 있겠지만, 네. 그런, 이게 에어버스가 유일한 뭐 대안책인가? 라는 생각에도 사실 저는 약간 좀 회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보잉에서 에어버스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에어버스로 넘어가는 거는 네. 조금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 네. 왜냐면 워낙 그 두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많은 경쟁에 있었던 그런 산업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보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진짜 모르겠네요. 정말 네.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네.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이 없었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설 특집이네요, 정말. 설 특집입니다. 유사님 비전 프로 쓰셨다고요? 네, 비전 프로 직접 구매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요. 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전 프로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실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전 프로 첫날부터 뭐 매진되거나 그런 사태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비전 프로를 구매를 하려고 여러 애플 매장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어떤 애플 매장도 물량이 동났다라는 곳은 없더라고요. 뭐 일단 물건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로 비전 프로를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미리미리 데모는 30분 이상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이 비전 프로를 살 때 원래 여태까지는 VR 기기를 사용할 때 안경을 쓰고 VR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네. 보통 저도 원래 여태까지는 VR 기기를 사용하면서 안경을 쓰고 그 위에 VR 기기를 덮쳤던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이 애플 비전 프로에서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비전 프로를 사용할 때 이걸 빼고 렌즈를 쓰고 하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렌즈를 이 고글 내에 장착을 해서 비전 프로를 사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런 고글 자체에 들어가는 렌즈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 내부에서 팔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애플 스토어 내부에서도 자이스라는 곳에서 특수 렌즈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가격이 256기가, 512기가, 1TB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데요. 일단 제일 싼 가격이 3,499불, 사실상 5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절대로 쌀 수는 없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VR 기기를 쓰면서
앞에 있는 그래픽들이 이제 픽셀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네.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비전 프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비가 앞에서 날아다니는데 이게 진짜 나비같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비뿐만이 아니라 공룡이 앞에서 나오는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었을 때 비전 프로로 영상 찍는 게 가능한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영상을 비전 프로 내에서 틀어보면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된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짜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몇 번 언급드렸지만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사실 요거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 조금 부족하게 해줄 것 같은 예상이 좀 뜨게 되면서 전체적인 컨텐츠가 부족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애플 쪽에서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요. 다만 여태까지 나왔던 그 어떤 현존하는 VR, AR 기기 중에 확실히 완성품에 가까운 물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만 완성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발전해 나갈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전 프로를 소개를 하면서 애플을 비롯한 많은 그 관계자들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VR, AR 기기들은 이걸 끼고 뭐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포인트를 그걸로 안 잡고 자꾸 우리는 확장 컴퓨팅이다. 확장 컴퓨팅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가 다른가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이게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가 만약에 오피스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집 안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여기 안에 M2 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요 안에서 모니터를 키고 실질적으로 키보드 자체도 버추얼로 가상 키보드가 뜨는데 굉장히 반응성이 좋습니다. 제가 뭐 타이핑할 때 그 키보드를 진짜로 뭐 느낌은 나진 않지만 정말로 제가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페이셜 컴퓨팅 내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컴퓨터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내 주변의 환경을 뭐 사막으로 바꾼다든지 뭐 우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을 하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뭐 컴퓨터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홈오피스를 진행을 할 때 굳이 내가 오피스를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는 것처럼 느낌을 갖고 페르소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상 메타버스 아바타를 창조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사실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쪽 관련해서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허공에 대고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유사남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이겁니다를 치는데 허공에서 다 쳐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아까 영상 가지고 오셨잖아요. 뭐야? 테슬라 안에서 이 친구 이거 쓰고 환장의 콜라보. 아 그렇군요.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업무하고. 네. 그렇군요. 유사님 여기 사진이 유사님 사진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도 접니다. 이제 상당히 좀 비전 프로가 이게 쓰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푹 가라앉게 돼가지고요. 이게 뭐 비전 프로가 이게 예. 그 머리 쪽에 듀얼 밴드로 머리까지 원래 둘러싸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여러 가지 트라이아웃을 하다 보니까 예. 머리가 좀 가라앉아 버렸네요. 힘이 딱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아버님 오신 줄 알았어. 아버님. 유사님 아버님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쓰셨구나 이러면서. 예. 안 보여주시나요? 한번 네. 보여주시면. 네. 자,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 나중에 혹시 그 비전 프로로 유사남님이 직접 뭔가 작업을 하는 모습, 유사남님이 바라보는 그 영상을 비전 프로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걸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안에서 스크린 레코딩도 가능을 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영상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지 실질적으로 이미 제 유튜브 내에서는 이미 올라갈 예정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갖고 와서 한번 여기서도 한번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역시.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 하나로 매출 한 2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 사던 사람이 막 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나소닉이 배터리 부분의 그 이익 전망치를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라고 발표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파나소닉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금 공장 확대를 미루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배터리 관련된 이익 전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연간 이익 전망을 7억 8,500만 달러로 유지하게 되면서 정확히 말하면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드는 이 사업부가 사실 뭐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이익 전망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일본 공장 매출의 감소와 고정비 증가가 사실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번에 확장을 당연히 미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북미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고 원자재 판매 가격의 균형 개선으로 전체적으로 매출과 EPS,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회사가 발표 자료에서 밝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맥도날드가 가격을 인상했다 하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에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기준으로 맥도날드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어닝 발표 내에서 EPS는 비트를 했지만 매출은 미스를 하는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중동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원래는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3.4% 증가할 것이라고 증가했는데 사실 동일 매자 증가폭을 사실 분석가들은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서 부진하게 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중국 등 대부분의 다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매출 증가가 있었다라고 맥도날드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체인 업계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25% 인상하라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맥도날드가 자신들의 매주인들에게 대한 가격을 올려야 될 것을 이번 어닝콜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맥도날드가 매출이 중동 지역 때문에 조금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 외에 뭐 다른 뭐 잡음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미국 남부 지역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158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번 예산안의 절반 수준인 600억 달러 정도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2년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1,00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으나 사실 지속적으로 하원 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공화당 쪽에서 거절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다 보니까 사실 이번 문제도 그 상원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사실상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 쪽에서는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뉴스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당장 존슨 하원 의장도 이번 합의안이 하원 도착과 함께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참 우리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딱 발생할 때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관심에서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관심뿐만 아니라 지원조차도 좀 과거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오히려 좀 러시아가 약간 승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캐터필러, 에스티로더, 타이슨푸드 있는데 뭐 에스티로더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자, 실적 발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농기구로 유명한 캐터필러 쪽에서는요, 사실 기록적인 매출과 EPS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매출과 EPS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1.22%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출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 특히 영업수익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13%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슨 푸드 쪽에서는 매출의 미스를 했지만 EPS를 크게 비트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고기값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슬슬 수요 회복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뜨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타이슨 푸드 쪽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별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투자 의견 상향, 하향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회사별 소식도 전달이 되는데요. 아디다스, 시티즌뱅크, 시그나 그리고 워너뮤직까지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특히 시그나 같은 경우는 두 곳에서 상향 조정을 받고 목표 주가도 약 30달러씩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스플래그, TJ 맥스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차터까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까지 이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터 같은 경우는 JP모건과 웰스파고 양쪽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되면서 사실상 목표 주가까지 커다랗게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전 프리마켓을 보니까 몇몇 기업들이 정말 뭐 너무 좋네요. 또 뭐 물론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자, 예,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어닝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마감 이후에는 팔란티어가 어닝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장전에 일라이릴리와 스포티파이가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일라이릴리는 이렇게 이제 다음날 내일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는 스냅과 엔페이즈, 포드, 치폴레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특히 엔페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실적들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부진한 가운데 과연 반전을 줄 수 있을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알리바바, 우버, CBS, 로블록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페이팔과 디즈니, ARM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장마감 이후에 어펌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펩시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번 주도 그러니까 완전 굵직한 기업은 아닌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실적들도 저희가 이번 주 꼭 다 하나씩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유선남님 다음번엔 꼭 그 애플 비전 프로 사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꼭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